안녕하십니까. 부장님 TV입니다. 저번에 예고해드렸던 산출물 시리즈 편 오늘 주간 보고 베스트 5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시는 분들에게 적으나마 저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며 이번에 산출물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산출물 시리즈 편은 주간 보고 시간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보면 제가 현재 지금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출물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처음 시간인 주간 보고 시간인데 먼저 샘플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좌측 상단에 보이는 한국은행 CI는 한국은행 프로젝트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특정 은행을 표현하기가 좀 곤란해서 일단 대표적인 우리나라 한국은행인 한국은행을 CI로 해서 그냥 샘플로 만든 것이니까 참고로 그냥 봐주십시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간 보고는 산출물 중에서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고객들하고 회의를 주간 보고를 통해서 만나는 제일 중요한 산출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먼저 산출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각 프로젝트마다 정말 날고 뛰는 PM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많은 경험을 가진 PM님들도 많이 계시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하신 PM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산출물들의 양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산출물은 제 생각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도 있고 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를 먼저 구하고 저는 설명을 쉽게 드리려는 목적으로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산출물이고요. 설명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다른 생각이 있다든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시는 분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행할 때 처음 시작하는 PM님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것을 포함해서요. 설명을 들으셔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첫 번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주간 보고는 상당히 프로젝트를 할 때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매주마다 고객한테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PM이 항상 그것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매주마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고객과 만나서 해야 되는 중요한 필수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잘 작성을 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항목별로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정리가 좀 안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먼저 주간 보고서를 만들 때는 템플릿을 뭐 회사에서 쓰는 거라든지 가지고 계시던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받은 템플릿을 가지고 보통 수정을 많이 하는데 보통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발주사 CI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한국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프로젝트에 보통 회사에 보면 CI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I를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서 다운받는다든지 아니면 고객사에서 CI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산출물에다가 이제 그림을 캡처를 해서 이제 올리게 됩니다. 보통은 웹 브라우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CI를 지금은 한국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으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슬라이드 마스터의 그쪽 템플릿에 올려서 모든 템플릿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통합 주식 거래 시스템 및 거래 지원 시스템의 재구축이라고 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주간 보고에는 그 프로젝트를 나타내는 사업명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단에다가 지금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뭐 큰 글씨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거는 주간 보고의 어떤 산출물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출물명을 크게 좀 돋보이게 했고 그 위에 사업명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주간 업무 현황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간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고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저는 업무 현황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로에 보시면은 지금 키포인트 1입니다. 키포인트 중요한 부분이 보통은 주간 보고서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데 금주 주차를 지금 보시면은 23주차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옆에 보면 갈로에 주차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주면 왜 좋으냐면은 보통은 주 단위로 해서 첫 번째 달에는 1주차 예를 들어서 지금 1월 달이니까 지금 한 3주차 4주차 정도 되겠죠. 이렇게 1월 3주차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도 해서 관리를 하지만은 현업 중에서는 또 그걸 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착수 때부터 지금까지 몇 주차인지 이렇게 관리를 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주차 표시라고 해서 지금은 처음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23주차 그 주차를 계속 표시를 해주면은 이만큼 횟수가 지났구나 이렇게 빠르게 또 이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키포인트 1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1월 몇 주차도 하지만 갈로를 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주차를 표시해주는 주차 표시를 키포인트 1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현업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보통 사업 기간을 명시합니다. 사업 착수 시점부터 그리고 사업 종료를 하는 사업 기간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일이라고 해서 이제 이 보고 일자입니다. 요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이제 보통 주간 보고는 이제 사업할 때 그 현업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금주가 많이 안 지났기 때문에 좀 금주라는 개념이 좀 애매해지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하게 되면은 한 주를 마감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현업도 그렇고 개발 수행사도 그렇고 보통은 그때는 지방이라든지 이렇게 퇴근하는 시간하고 접목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수요일하고 목요일쯤에 해서 주간 보고 시간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하는 그 날짜, 수요일이나 목요일 또는 그렇게 되는 그 날짜를 보고일이라고 해서 보고일자로 적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역 책임자라고 해서 지금 제가 가명을 써서 김한결 PM이라고 해서 PM 성명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당연히 수행사의 이제 회사명을 기재하게 됩니다. 코리아 시스템즈 앞으로 이런 형태로 해서 산출물에 샘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페이지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상단에 보시면 똑같이 작은 그림으로 해서 한국은행 그 발주자 CI를 똑같이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명을 기재해 주고요. 그리고 보통 오른쪽 상단에 모든 산출물에는 이제 이렇게 주간 보고서 이렇게 산출물명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아마 많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쓰는 방법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포인트인데요. 이제 전체 공정 대비 진척률이라고 해서 전체 계획 대비 실적 그리고 공정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타스크에 대한 그 전주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을 얼만큼 했는데 지금 보면
계획을 84.33%를 진행해야 되는데 실제 금주의 실적은 83.48 해서 공정률이 98.99 이렇게 그렇게 해서 현업이 봤을 때 계획은 전주에 얼마나 했는데 실제로 금주에 실행한 결과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서 마지막 공정률까지 확인하면 이게 프로젝트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구나. 공정률만 보고 아니면은 이제 공정률을 봤을 때 보통 한 마이너스 2% 정도 나게 되면은 좀 많이 밀리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2%,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정도 밀리게 되면 캐치업 방안이라든지 그 수행 뒤처지는 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통 현업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키포인트 두 번째 베스트 5는 계획 대비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공정 대비 진척률을 표시한다. 조금 표현이 이상하네요. 계획 대비 실적 공정률을 공정에 대한 진척률을 표시한다. 그러면 고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또 하나 더 이게 키포인트가 좀 잘못됐는데 이 계획 대비 전체 공정 대비 진척률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키포인트 2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요 추진 내역입니다. 이 부분이 제 생각할 때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주간 보고서에서는 주요 추진 내역에서 별도로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보통 밑에 있는 사업 관리, 업무 분야별 실적 및 계획 상세 내역이라 해서 이 내용이 보통 상세 내역이 바로 주간 보고에 나오게 되는데 주요 추진 내역을 왜 적냐면은 가끔 이런 현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 보고를 볼 때 주간 보고가 너무 상세하게 됐으니까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좀 이제 직급이 높은 현업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주면은 좋아하시고 그리고 업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할 때는 주요 추진 내역이라고 해서 밑에 하단에 있는 주간 보고의 상세 내역을 간단하게 세 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지금 표시로는 키포인트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요 금주 실적 그리고 주요 차주 계획 말 그대로 주요 내용을 세 줄로 간추린 거죠. 보시면은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재고축 통합 테스트 및 고객 검증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행 작업 1차 이행 작업 세 번째 통합 테스트 및 모듈 수정 이렇게 해서 검주 실적은 이렇고 차주에는 이 부분에 대한 통합 테스트 고객 검증 완료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1차 이행 작업에 대한 2차 이행 작업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통합 테스트 및 모듈 수정 완료 이렇게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주요 추진 내역을 이렇게 작성해주면 현업도 금방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이용을 해서 현업들은 또 내부 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를 해주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요 추진 내역이라서 이렇게 간략하게 해주니 현업분들도 많이 좋아하고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포인트 세 번째로는 보통 이 부분이 이제 주간 보고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부분인데 이제 그러니까 왼쪽이 금주 실적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차주 계획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담당자 소개인데 주간 보고는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좀 저도 많이 해보니까 가장 쉽게 주간 보고를 표현할 때는 금주 실적이라고 해서 금주에 수요일을 했으면 수요일 날 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을 잡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면은 목요일 날 보고를 하게 되면 전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그것을 금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고를 하는 그날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차주 보고하는 목요일 날 전 수요일까지가 금주 실적이 되는 거고요. 차주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목요일 기준으로 해서 차주 계획 이렇게 지금 날짜로 한번 보실까요? 날짜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7월 13일이 금주 실적이 되고, 그리고 차주 계획은 13일이 끝나는 14일부터 20일까지가 차주 계획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저도 좀 헷갈렸었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업 보고 드리는 목요일이면 목요일 기준에서 앞으로가 지금까지 했던 금주 실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보고 드리는 날 기준으로 해서 차주 일주일 동안이 차주 계획을 해서 계획을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되셨죠? 자, 그리고 지금 사업관리 부분에 보면은 지금 부분을 사업관리 인프라, 그 다음 영역은 개발 부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업관리 인프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보통 사업관리 부분으로 좀 많이 묶어져 있는데, 뭐 인프라를 좀 뗄 수도 있습니다. 인프라가 개발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관리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개발을 하는 그 개발자 업무를 하는 부분은 인프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통상적으로 사업 관리하고 인프라를 묶어서 사업 관리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발 쪽에 이렇게 좀 디펜던시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사업 관리 부분을 보통 표현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이제 해당 그 타스크죠. 크게 보면 사업관리 영역, 인프라 영역, 개발 영역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개발자, 담당자를 표현을 비고란에 보통 해줍니다. 자, 다음은 개발 상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있던 사업관리 부분과 뒤에는 크게 사업관리 부분과 개발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구분해 보면은 이게 실제 수행 단계, 그러니까 개발 부분은 수행 단계로 쪼개져서 구현, 테스트, 이행, 그리고 오픈, 뭐 이렇게 이제 실제 그 프로젝트 수행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쪼개져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줍니다. 개발 단계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주 실적 개발 부분에서 이제 목요일 기준 했을 때 수요일까지, 전주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했던 부분에 실적을 표기를 하는 거고, 보고하는 목요일 날 기준으로 해서 금요일부터 그리고 차주 보고하기 전 수요일까지 차주 계획을 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담당자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개발자를 매핑시켜서 담당자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표현을 했는데 수행 단계를 표시했다는 말씀이 실제 그 프로젝트 단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키포인트 네 번째가 보통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업관리 부분, 그리고 개발 부분, 이렇게 이제 그 영역에서 실제 진행됐던 업무 보고를 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맨 하단에 마지막 그 부분에는 미결 업무, 보통 이제 이슈 사항이라고 그러죠.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발생한 개발하면서 발생된 이슈 사항도 있고, 그리고 뭐 산출물에도 이슈 사항이 발생될 수 있고,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업무적으로 요건이 변경돼서 그런 문제된 이슈 사항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업에서 문제되는 이슈 사항도 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 수행사가 진행하는 개발 과정에서 문제된 이슈도 동일하게 이 항목에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슈 사항만 있는 게 아니고 미결 업무라고 해서 현업에서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제 어떤 특정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수행이 안 됐을 경우에, 완료를 미완료했을 경우에 미결 업무를 표시해서 현업에서 다음 주간 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위한 용도로 해서 미결 업무도 동일한 이 항목에다가 표시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인력 투입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업무 설명 드렸을 때처럼
금주 실적과 차주 계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도 구분을 지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관리 영역 그리고 개발부 관리 영역 이렇게 나누어서 실제로 사업 관리 영역에는 보통 PM이 되겠죠. PM이라든지 PMO 그리고 뭐 또 실제 사업 관리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주 금주 실적이라서 인원이 몇 명이 금주에는 있었고 그리고 차주에는 또 몇 명이 있었고 보통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인원이 빠지지 않을 때는 항상 금주랑 차주랑 똑같겠죠. 그런데 이제 금주에 프로젝트가 좀 큰 경우에는 한 몇십 명 되는 경우에는 인원들이 처음에는 PM이나 PMO 그리고 분석하는 설계사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 개발자들은 착수가 좀 지나서 실제 개발 구현이 되는 시점에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중간에 프로젝트가 좀 인력이 더 필요해서 또 손투입되거나 후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금주 실적에다가 인력을 추가해서 인원을 관리하게 되는 거고 차주 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새로 투입될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철수할 인력 만약에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르면 철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단계로 철수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철수하는 인력들에 대한 내역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투입 인력수라고 해서 각 영역에 대해서 인원수를 체크해서 표시를 해두고요. 그리고 맨 밑에 총 인원은 가로 세로 XY축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을 플러스해서 총합 인원을 투입 인력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현업들이 봤을 때 몇 명이 지금 상주에 있고 그리고 몇 명이 빠져나가고 금주에는 몇 명이 들어오고 금주 실적에는 몇 명이 들어오고 차주에는 몇 명이 철수했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하단에는 추가 인력 예정인 인력에 대한 내역을 적거나 인력 변동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연구소 직원들이 실제로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연구소 직원들이 본사에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제 현업에서 실제 수행하는 수행 직원 말고도 이렇게 개발 공수가 들어가는 원거리에 있는 본사 인력에 대한 인력에 대한 어떤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현황을 알고 싶다 할 때 이 부분에 추가를 해서 본사에서 특정 솔루션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몇 프로 진행 완료됐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이렇게 영역을 안 나누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력 추가 지원 및 인력 변동 사항을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 지금 코리아 류커에서 산출물 시리즈 주간보고 편도 지금 게재를 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유튜브에서는 아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자유롭게 사실 대본이 없어요.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말실수도 많이 할 텐데 그냥 편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사실 대본 없이 그냥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시청자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좀 컨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안하게 지금 대본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고요. 코리아 루코에 가시면은 IT 프로그램 가이드 포함해서 이번에 IT 아웃풋 시리즈라고 해서 산출물 시리즈를 또 카테고리를 하나 또 열었어요. 여기에서는 또 다양한 조금 더 추가된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하는 산출물 시리즈의 산출물들은 코리아 류커에 가시면은 직접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려놨고요. 이 양식을 직접 받아보셔서 실제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로 사용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코리아 류커에 가시면은 주간보고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거기 가서 자료도 보시고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으니 거기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류커에서 제가 ITPM 가이드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가서 구경하시고 내용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지금까지 긴 영상 감사드리겠습니다.